경기도 일산의 한적한 아파트, 박은혜 여사세의 하루는 남편의 빈자리만큼이나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5년 전 평생을 함께했던 대학 교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장성한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고, 은혜는 종종 책으로 가득한 남편의 서재에서 그의 손때 묻은 책들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화단만이 계절의 변화를 꾸준히 알려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낡은 시계 같았다. 엄마, 황금빛 만남이라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대요. 한번 가입해 보시는 건 어때요? 새로운 친구분들도 사귀고 적적함도 좀 덜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딸 최민수 8세가 어느 주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은혜는 손사래를 쳤다. 예,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 그냥 이렇게 책이나 읽고 지내는 게 편해. 하지만 민서는 끈질겼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교류하세요.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은혜는 마지못해 황금빛 만남이란 앱에 가입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어색한 아이콘들과 번쩍이는 광고들이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게시글들을 둘러보았다. 등산 모임, 맛집 탐방, 신앙송회, 대부분 그녀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역시 나랑은 안 맞아. 한숨을 내쉬며 앱을 닫으려던 순간 작은 쪽지 알림이 떴다. 안녕하세요, 박은혜님. 프로필에 올려두신 글귀가 인상 깊어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발신인은 정우진이라는 이름이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은은한 미소를 띤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배경으로는 푸른 제주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다. 자신을 제주도에 거주하는 은퇴한 건축가이자 사별한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별다른 글귀도 아닌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며칠 후 우진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제안했고, 은혜는 어색하지만 수락했다. 그때부터 우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다. 때로는 아름다운 시구를 인용했고, 때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링크를 보내주었다. 은혜님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말랐던 은혜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는 은혜에게 내 마음의 별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은혜는 밤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그의 답장을 받으면 소녀처럼 가슴이 뛰었다. 우진과의 대화는 은혜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혼자 마시던 차 맛이 달라졌고, 창밖 풍경도 더 이상 무채색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주도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 손수 가꾸는 정원, 가끔 찾아오는 바닷새들,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된 외로움. 은혜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 느끼는 깊은 고독감까지. 우진은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은혜님,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간혹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때도 있었다. 은혜가 영상통화를 제안하면 우진은 번번이 피했다. 제주도 외딴 집이라 인터넷이 불안정해서요. 혹은 오래된 휴대폰이라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라며 변명했다. 그의 목소리 톤이 가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거나 감정 표현이 과장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은혜는 애써 그런 생각들을 지웠다. 나이 들어서 의심만 많아졌나 봐.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외로움이라는 짙은 안개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진이 보내주는 제주도 풍경 사진들을 보며 그와의 만남을 상상했다. 푸른 바다를 함께 거닐고 그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어느 날 우진의 메시지 톤이 평소와 달랐다. 은혜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는 해외에 있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연금 송금이 은행 착오로 며칠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연금만 들어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아들 수술이 급해서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돈 문제였다. 남편은 늘 돈 관계는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져 마음이 약해졌다. 아들이 아프다는데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건가? 몇 시간 동안 고민하던 은혜는 결국 우진에게 돈을 보냈다. 힘내세요, 우진 씨. 아드님 수술 잘 될 거예요. 우진은 연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설쳤다. 잘한 일일까 하는 불안감과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작은 위안감이 뒤섞였다. 그 후로 우진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아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조금만 더 라며 시작되더니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는데 상속 문제로 변호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해결되면 몇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제주도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똑 떨어졌네요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액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점점 커졌다. 그때마다 우진은 은혜의 감성을 자극했다. 은혜님만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은혜님 뵈러 일산으로 달려갈게요. 은혜는 남편이 남긴 예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적금까지 해지했다. 딸 민서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곧 해결될 거야. 우진 씨가 다 갚는다고 했으니까.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확인했고 우진의 답장이 늦어지면 안절부절 못했다. 밤에는 그의 달콤한 말과 약속들을 되새기며 겨우 잠이 들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날로 초췌해져 갔다. 민서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엄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혜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며 얼버무렸지만 민서의 눈을 피했다. 민서는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의 냉장고를 채우고 집안일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날아온 은행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어머니의 예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맞죠? 돈 문제예요? 민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은혜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평소 온화했던 어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민서는 당황했지만 이내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민서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했다.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카카오톡 돈 요구,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민서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혹시 황금빛 만남에서 만난 분이랑 연락하고 계세요? 은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제발요, 엄마. 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한참의 침묵 끝에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진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민서에게 보여주었다. 민서는 화면을 내려볼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우진이 보낸 달콤한 말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금전 요구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었다. 민서는 침착하게 우진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우진의 사진은 해외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델 사진이거나 전혀 다른 국적의 남성이 아주 오래전에 올린 SNS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심지어 우진이 은혜에게 직접 지었다며 보내준 감성적인 시 몇 편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시인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엄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서의 단호한 말에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진 씨는 나한테 얼마나 다정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몇 달 동안 쌓아올린 환상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민서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다독였다. 엄마,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우진에게 마지막 확인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엄마,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오늘 날짜 신문을 들고 영상 통화를 하자고 해보세요.
아니면 제주도 집 주소 정확하게 알려주고 등기부등본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가 불러주는 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력했다. 우진 씨,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지금 바로 오늘자 신문 들고 영상 통화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주도 댁 주소랑 등기부등본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민서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메시지를 보낸 후 몇 분이 지났을까. 평소 칼같이 답장하던 우진에게서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은혜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도착한 메시지는 이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은혜 씨,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는데.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횡설수설했다. 영상통화나 주소 요구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은혜가 재차 요구하자 그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실망했소. 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더 이상 답이 없었다. 잠시 후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사라지고 알 수 없음으로 바뀌었다. 차단당한 것이었다. 은혜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 다정한 목소리, 애틋한 시구, 함께 꿈꿨던 제주의 푸른 날들까지도. 허탈감과 수치심, 분노가 뒤엉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를 그저 말없이 안아줄 뿐이었다. 다음 날 민서는 은혜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경찰관은 은혜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어주었지만 로맨스 스캠 사기범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며 대포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은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더욱 시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아파트의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우진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열어보았다. 한때 자신을 설레게 했던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마음의 별이라니 다 거짓이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나갔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그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더디게 효력을 발휘했다. 민서는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은혜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시집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고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녀는 베란다 한쪽에 작은 허브 화분 몇 개를 사다 놓았다.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소소한 위안을 주었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진실된 관계였다. 몇 달이 흘렀다. 은혜는 더 이상 황금빛 만남 앱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앱을 삭제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 아이콘이 사라지자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일산의 풍경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거실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혜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깊은 상처는 남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연결은 결코 화려한 말이나 가상의 공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아가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딸의 따뜻한 손길, 남편이 남긴 책들의 온기, 베란다에서 자라나는 작은 허브들의 생명력. 그것들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별들이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외로움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심스러운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가족의 힘을 느끼며 은혜는 다시 한번 천천히 자신의 삶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의 부재는 곧 세상의 절반이 사라진 것과 같았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났다. 황금빛 만남은 그런 그녀에게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정우진의 등장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았다.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은혜는 의미를 부여했고 그의 프로필 사진 속 온화한 미소에서 미래를 꿈꿨다. 우진이 보낸 시들은 대부분 사랑과 그리움, 운명적인 만남을 노래하는 내용이었다. 은혜는 그 시들이 마치 자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져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가 보내준 클래식 음악들은 대부분 첼로나 피아노 연주곡으로 서정적이고 애틋한 멜로디가 은혜의 감수성을 자극했다. 은혜님을 생각하며 골랐어요. 이 음악처럼 제 마음도 은혜님 곁을 맴돌고 있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면 은혜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가 처음 돈을 요구했을 때 은혜의 내적 갈등은 극심했다. 남편의 유언과도 같았던 돈 관계는 철저히 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앞으로 누굴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어쩌면 그것은 우진을 믿었다기보다 우진과의 관계가 주는 따뜻함과 설렘을 잃고 싶지 않았던 마음의 발로였을 것이다. 돈을 보낸 후 우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은혜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은혜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은혜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녀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마법과도 같았다. 민서가 처음 우진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 은혜는 마치 소중한 비밀을 들킨 소녀처럼 당황하고 방어적이었다. 네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얼마나 이성적이고 현명했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빠져드는 것이 이상했다. 민서는 주말에 어머니 집을 찾았을 때 우연히 어머니가 적어둔 메모를 발견했다. 우진 씨, 제주도, 건축가, 아들 호주 유학, 사별,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날짜와 함께 송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민서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밤새도록 이어진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다. 우진은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은혜는 그 말에 감동하며 화답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교묘하게 끼워진 금전 요구와 은혜의 송금 내역. 민서는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붉어진 눈으로 은혜에게 말을 꺼냈다. 엄마, 어젯밤에 제가 엄마 카톡 봤어요. 정우진이라는 사람 아무래도 이상해요. 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보니? 그러나 민서는 단호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이 사람 엄마한테 돈 요구하는 거 맞죠? 얼마 보내셨어요? 은혜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민서가 조목조목 증거들을 들이대자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보낸 돈의 총액을 계산해보곤 망연자실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은혜는 자책감에 몸서리쳤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봐요. 민서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대처 방법을 찾아보았다. 신분증 요구, 가족관계 증명서 요구, 직장 정보 확인, 영상통화 시 주변 환경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 것. 민서는 우진의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에 넣어보았다. 몇 초 후 같은 사진이 여러 외국 사이트에서 발견되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중년 남성 모델로,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민서는 그 화면들을 캡처해 은혜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보세요. 이 사람 사진 다 도용된 거예요. 은혜는 화면 속 증거들을 보면서도 쉽사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우진 씨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그 눈빛, 그 목소리, 거짓일 리가 없어. 그녀는 우진과의 행복했던 대화들, 그가 보내준 감미로운 시구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 몇 달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어쩌면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다시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으로 침잠할 것만 같았다. 절정 부분에서
은혜가 우진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낸 후 그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은혜를 회유하려 했다. 은혜 씨,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걸로 나를 시험하려 드시오? 내 사랑이 그렇게 가볍게 보였소? 그의 메시지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은혜가 민서가 옆에서 알려주는 대로 진심이라면 증명해 주세요. 지금 바로 영상통화 아니면 신분증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저도 믿고 싶어요, 우진 씨. 라고 다시 보내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다. 내가 당신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하다니 내 진심을 몰라주는 당신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소. 그동안 고마웠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리고 몇 분 후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기본 이미지로 바뀌었고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은혜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툭! 작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도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민서는 말없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다. 어머니의 순수했던 믿음과 사랑이 한낱 사기꾼의 농간에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날, 은혜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파트 화단에는 어느새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남편의 서재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을 울며 지새웠다. 여보, 나 어떡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 볼 면목이 없어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끝없이 자책했다. 식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 곁을 지키며 억지로 죽을 떠먹이고 약을 챙겼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엄마는 순수하게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분노와 슬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서 아주 작은 오기가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그 사기꾼이 원하는 대로 될 순 없지. 그녀는 우진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다. 이제 와서 보니 그의 말 곳곳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이 선명하게 보였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그의 프로필을 차단하고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단절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의식이었다. 은혜의 회복 과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었다. 길에서 마주치는 친절한 미소조차 의심하게 되었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경계했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꾸준히 사랑과 지지를 보냈다. 엄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훨씬 많아요. 엄마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민서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예전처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가까운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떠나기도 했다. 은혜는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특히 베란다에 가꾸기 시작한 허브들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따라 화분을 옮겨주고 손으로 잎을 쓰다듬으며 향기를 맡는 일.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로즈마리의 강인한 생명력, 라벤더의 은은한 향기, 페퍼민트의 상쾌함이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어느 날 민서는 은혜에게 새로운 취미를 제안했다. 엄마,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시니어 수채화 교실이 있던데 한번 다녀보시는 건 어때요? 엄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은혜는 젊은 시절 잠시 그림을 배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망설이는 그녀에게 민서는 붓과 물감 세트를 선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이 번져나가며 새로운 색과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녀는 주로 창밖 풍경이나 베란다의 허브들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작은 기쁨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나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오늘 그린 그림이나 새로 발견한 맛집 같은 소박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사건 이후 1년쯤 지났을까. 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산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 같은 깊은 슬픔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문득 스마트폰을 들어 황금빛 만남 앱을 찾아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지나간 하나의 경험, 아프지만 값비싼 교훈으로 남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은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 달라졌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외로움을 스스로 다독이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아낼 줄 알게 되었다. 민서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소박한 우정을 나누었다. 가끔 우진의 일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넘어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경험은 그녀에게 사람을 보는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혜는 민서와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우진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말했던,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그곳.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현무암, 싱그러운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우진이 말했던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 대신 실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에 담았다. 그곳에는 거짓된 낭만 대신 진짜 자연의 위로가 있었다. 해변을 거닐던 민서가 물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은혜는 바다를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럼, 아주 괜찮아. 그 사람 덕분에 진짜 제주를 보게 됐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거짓이 거치고 드러난 진실, 상처를 극복하고 얻은 평온. 여행에서 돌아온 은혜는 더욱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가를 정리하는 일은 전직 사서였던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보람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책 속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이야기들은 그녀의 삶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황금빛 만남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위안을 찾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은 민서와의 따뜻한 대화, 수채화 교실 친구들과의 웃음, 도서관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베란다 허브들의 향기로 채워져 갔다. 가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날이면 그녀는 남편의 낡은 만년필을 꺼내 일기를 쓰곤 했다. 그곳에는 지나간 상처에 대한 회한보다는 오늘 하루 느꼈던 작은 감사함과 내일에 대한 소박한 기대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민서가 맛있는 저녁을 해주고 갔다. 함께 웃었던 시간이 참 따뜻했다. 내일은 수채화 교실에서 야외 스케치가 있는 날, 어떤 풍경을 담게 될까? 그녀의 글씨체는 남편의 것과 닮아 단정하고 부드러웠다. 몇 년 후, 민서는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았다. 은혜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손녀였다. 은혜는 손녀를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사는 듯한 기쁨을 누렸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서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일. 그것은 과거의 어떤 설렘보다도 깊고 충만한 행복이었다. 그녀의 일산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손녀의 웃음소리와 장난감 소리, 민서 부부의 방문으로 늘 북적였다. 어느 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다시 좋은 분 만나볼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은 건강하고 멋진 어르신들도 많으시던데.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한 걸. 내 아빠만큼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심으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우진 사건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동시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화려한 말이나 가상의 관계가 아닌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과 진심을 나누는 가족,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해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현명해졌다. 베란다의 허브들은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그녀의 수채화 실력도 제법 늘어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다. 도서관 아이들은 그녀를 책 읽어주는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다. 그녀의 삶은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과 감사가 흐르고 있었다. 남편의 사진 옆에는 이제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처럼. 박은혜 여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상처를 넘어선 치유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가장 빛나는 별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평생을 현명하고 강단 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존심이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누군가 자신의 일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를 묵묵히 지켜보며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매일 저녁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민서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은 은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듯 은혜의 마음속에서도 아주 조금씩 회복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수채화 교실에 처음 나갔던 날 은혜는 잔뜩 긴장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서툰 그림 실력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고 혹시라도 자신의 과거를 눈치채는 사람이 있을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교실 분위기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편안했다. 다들 비슷한 연배였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듯했다. 강사 역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곳에서 은혜는 잊고 지냈던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은 창조적인 기쁨을 선사했고 완성된 그림을 볼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정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창가에 놓인 낡은 화분, 햇살 아래 졸고 있는 고양이, 비 오는 날의 골목 풍경.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늘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수채화 교실 친구 중 한 명인 김영희 씨는 은혜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은혜 씨 그림에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 말은 은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도 은혜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했고 아이들은 그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책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손녀 서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은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강연을 하기도 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한 시니어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서의 격려와 자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로맨스 스캠 사기꾼의 교묘한 수법, 피해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분들이 다가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은혜는 그 순간 자신의 아픈 경험이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외로운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생존자의 당당함이었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한때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여리고 순수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난 것이다. 모녀의 관계는 그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어느덧 은혜의 70번째 생신이 다가왔다. 민선의 가족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조촐한 생일 잔치를 열었다. 손녀 서윤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생일 축하 카드와 직접 그린 할머니 그림을 선물로 내밀었다. 은혜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촛불을 끄기 전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만약 그때 정우진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게 된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했다. 할머니, 소원 비셨어요? 서윤이의 맑은 목소리에 은혜는 미소 지으며 눈을 떴다. 그럼 우리 서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 소원이지.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다. 일산의 작은 아파트,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넘실 때는 박은혜 여사의 아름다운 황혼이 펼쳐지는 무대였다. 은혜의 삶에 또 다른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손녀 서윤이가 가져다준 낡은 스케치북 때문이었다. 서윤이는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오래된 스케치북을 할머니께 선물이라며 내밀었다. 할머니, 여기다가 예쁜 그림 많이 그려주세요. 은혜는 손녀의 기특한 마음에 감동받아 그 스케치북에 일상의 소소한 풍경들을 담기 시작했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하는 자신의 모습, 민서와 함께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풍경, 낮잠 자는 서윤이의 평화로운 얼굴. 그녀의 그림에는 특별한 기교는